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영구자석. 지금 현존하는 그 연구 자석 중에서 히토류 자석이 제일 센 자석입니다. 중국에 거의 한 98% 생산되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그 히토류를 무기화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자원 무기화 속에서 이를 대체할 신소재 개발에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토가 거의 안 들어간 자석을 개발한다면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될 겁니다. 소재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세상에 없는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해 일평생을 바친 한 과학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연구소. 이곳에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데요. 세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뭔가를 열심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이게 제 손톱끝이 지금 끌렸습니다. 이토록 애를 먹어가며 떼어내려는 재료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뭘 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연구 자석인데요.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뗄 수 없는 이 굉장히 자석의 힘이 센 새로운 자석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 개발로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최철진 박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강력한 연구자석 개발을 위한 특별한 기술. 주 박사는 그 시작을 나노에서 찾았습니다. 여기는 나노 크기의 분말을 바로 합금 상태에서 바로 나노 크기의 분말을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나노분말을 만들기 위한 모재를 보여드릴게요. 이 텅스텐 정극하고 뿌리 고관 사이에 모재가 있어가지고 그 둘 사이에 플라즈마가 이제 방전이 되면서 그 모재가 녹아서 이제 올라가게 증발되는 거거든요. 즉, 강력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통해 재료를 증발시키고 이를 냉각시켜 나노 분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산소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나무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거죠. 내부에 산소가 남아있을 경우 재료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소를 100만 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아르곤 가스를 넣어 고온의 플라즈마를 발생시킵니다. 됐어. 약간은 그 베이크가 생기는 게 보이네. 연구팀은 자성 분말 개발을 위해 플라즈마 공법을 접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노화가 되면 여러 가지 성질이 마이크론에 비해서 굉장히 변합니다. 특히 한 100마이크론 정도의 크기에서 크기 전후를 보면 금이라든지 은 같은 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나노미터 되면 색깔이 완전히 노란색이 빨간색이 된다든지 그렇게 변하는 특성이 있고요. 자기적 성질도 그 어떤 경계를 지나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전기적, 광학적 성질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철진 박사팀이 개발한 플라즈마 공정. 이 공정은 나노 분말을 만드는 기존의 공정을 보완해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그 플라즈마 공정을 최근에는 그 자성 분말을 제조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그 자석에 따라서 이렇게 나노 분말이 이렇게 끌리는 자성 분말이 제조되고 있음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 분말이 자성이 있던 게 아니라 그러면 나노 형태로 되면서 자성을 띠게 된 건가요? 자성의 그 성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완성된 재료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전자현미경이 필요합니다. 분말의 내부 구조를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성이 높아질수록 구조가 특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 자성의 성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배율이 높아지면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12만 배, 12만 배? 예, 40만 배.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파우더고요. 비어있는 부분은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말의 내부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자성이 강한 물질은 바로 이런 정방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정방정 구조가 자기적 특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저 정방정 구조를 거의 100% 정도로 하느냐, 그거는 아무도 세계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렇게 발견했습니다. 최 박사팀은 나노 분말로 자성을 띠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정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나노 분말 결정의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나노 분말을 압축해 본을 뜨고 여기에 연구팀이 개발한 특별한 공정을 더하면 밀도와 강도가 훨씬 높아진 새로운 자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자기의 가마처럼 도자기의 가마요? 네. 이렇게 굉장히 그 높은 한 800도 되는 온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조한 성형치를 구워내면 결정입을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균일하게 함에 따라서 자성 특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 굽듯이 이렇게 구워내면 그 분말이 가지고 있던 그 특성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그 연구 자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노 분말을 구워서 만든다는 자석.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그럴싸하게 남았는데 정말 이 물질이 자성을 띠는 걸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결정 구조가 변하면서 그 결정 구조의 경계면이 지금 이동하고 있음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자성체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의 정방정 구조. 박사팀은 기존의 격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구조의 합금을 개발했는데요. 마치 겹겹이 쌓아올린 듯한 이 구조는 더 촘촘하고 밀도 높은 원소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강력한 자기적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공정으로 제조한 합금은 이쪽 오른쪽입니다. 기존 합금에서는 이렇게 자화의 방향이 굉장히 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반면에 저희들이 새롭게 개발된 합금에서는 이렇게 자화의 방향에 따른 화살표가 굉장하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것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자기적 특성이 극대화하는 그런 새로운 합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자석은 과연 얼마나 강할까요? 직접 보여주겠다는 연구팀. 전자기기를 다 푸셔야 됩니다. 시계랑 예. 핸드폰 이건 여기다 왜 놓는 거예요? 저기 그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저 연구 자석인데 저 연구 자석의 그 최대 그 자기장이 이제 1.5 테슬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5 테슬라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전자기기라든지 시계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촬영하러 카메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그러면 예,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 마이크도 아마 가까이 가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떨어져 계시고 조작할 때는 제가 네. 제가 조작을 예.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좀 떨어져 있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가까이 가지 마세요. 고장나면. 각종 전자기기를 손상시킬 정도로 강력하다는 이 자석.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 겹의 보호층을 걷어내고 나서야 보이는데요. 안 되시는데요? 진짜로? 진짜 안 되시는데요? 진짜 안 되시는데요? 깨지러. 자석을 떼어내기 위해 다른 연구원이 나서보지만 와, 사고다. 실패. 피디님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은. 진짜 연기가 아닙니다. 제작진이 직접 나서봤지만 상자가 움직일 정도. 여러 사람들의 시도 끝에 간신히 떼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됐어. 자석을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노 분말이 한 곳으로 뭉쳐져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정렬이
아, 그게 예. 차력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차렷된 거 차렷. 그 새로운 조성, 뭐 새로운 내부 구조 이걸 잘 최적화시키니까 저게 굉장히 큰 센 자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나노 공정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성체. 이를 통해 4차 산업에 필요한 소재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 주 박사팀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모터에서는 주로 히토류가 들어간 연구 자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게 지금 연구 자석이- 4개가 연구 자석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그 연구 자석 중에서 히토류 자석이 제일 센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페라이트 자석이 보통 한 3 정도의 특성을 나타낸다면 지금 히토류 자석은 한 30에서 한 50 정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석은 크게 자력은 약하지만 저렴한 페라이트 자석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히토류 자석으로 나뉩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조그마한 조그만 자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석은 페라이트 자석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약한 자석이면서 싼 그런 그런 데는 쓸 수가 있죠. 산업용으로 쓰면 그 페라이트의 특성을 좀 더 높이는 자석, 바륨이라든지 스트론튬 같은 걸 일부 넣은 그런 재료가 쓰이고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석은 히토류 자석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 자석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나 모터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기에도 사용되는데요. 고성능 모터가 필요한 첨단 제품에는 강력한 연구 자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히토류를 중국에서 공급이 중단된다면 각종 산업들과 모터나 제조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히토류라는 것이 거의 중국에 거의 한 98% 생산되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그 히토류를 무기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 히토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좀 적게 쓰든지 히토류를 안 쓰는 자석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에 주 박사팀은 히토류 자석을 최소화한 새로운 자석을 삽입해 모터를 개발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연구 자석을 얼마의 양을 넣느냐, 연구 자석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효율이라든지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연구 자석을 실제 모터에 적용해서 그때 효율이라든지 토크라든지 그런 모터의 특성을 지금 체크하는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히토류를 최소화한 자석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주 박사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또 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동기가 장시간 운전하고 나면 또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고온에서 특성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연구 자석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죠. 새로운 도전 과제. 그가 연구의 끈을 놓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나노 분말에 대한 연구와 히토류를 최소화한 자석 개발 등으로 성과를 거둔 주 박사는 지난 2003년부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에 하나인 마키스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분야에 계속 매년 이렇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재료공학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여전히 최일선에서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부터 자유로워질 그날을 위해 우리만의 새로운 소재를 하루빨리 개발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연구자들이 숫자가 적고 연구비 같은 것도 아직까지도 좀 적은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 해설 논문을 좀 적어서 이 분야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태우서 둘째. 둘째 천년. 알고 있어. 걔는 형한테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최철진 박사.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재료공학을 연구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과 공부의 연장선에서 고민 중이라는데요.
이제 영상 통보됐는데. 최철진 박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재료공학계에 떠오르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게 연구적으로 배울 점이 많고 또 이제 아빠로서의 또 인간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고 항상 힘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부자가 이룰 멋진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자석의 개발. 오늘은 그 궁극적인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가볼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울산대 가고 있는데요. 가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팀이랑 같이 좀 협의 좀 하려고요.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자석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회의를 이어나간다는 두 사람. 보다 강력한 자성 합금을 만들기 위해 재료공학자와 물리교수로서 각자가 쌓은 지식의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세계적인 탑 레벨에 있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위한 공동 연구를 통해 마침내 히토류를 대체할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바운드리에서 이것을 최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내 연구가 실제적으로 공헌할 수도 있겠다. 실생활에 공헌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좀 뿌듯하죠. 종이에 담긴 지식을 넘어 실용화의 꿈에 도전하는 이들. 최 박사팀은 울산대 홍순철 교수와 찾은 물질을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비스무스고 여기 하얀색이 이제 망간 금속이고요. 두 개의 이제 조성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정확한 조성비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정말 작은 양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네, 정확한 조성이 나오지 않으면 그 좋은 마그네틱 특성을, 자성 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히토류 없이 망간을 기본으로 다양한 합금을 섞어 최적의 비율을 찾는 최 박사팀의 이 도전은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새로운 자석을 개발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주위에 좀 많이 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도 되고 또 뭐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비결. 최 박사는 공법을 통해 해답을 찾았는데요. 재료를 나노 분말로 만들지 않고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5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이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많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합금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를 고온으로 녹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산화성 및 휘발성이 강해 정확하게 재료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간과 비스무스라는 원료 물질에 새로운 원소를 첨가해 자기적인 특성이 우수한 합금을 만드는데요. 워낙 까다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섬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원 소재에 이제 붙어버리고 또 너무 멀면 아크가 약해서 물질이 제대로 녹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잘 녹게, 골고루 잘 녹게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물질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의 합금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성분이 균일하게 섞일 수 있도록 물질을 녹이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특별한 합금이 완성됐습니다. 기존의 망간 비스무스 합금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첨가해서 자기적 특성을 아주 우수한 합금으로 만든 거죠. 성분을 조정한 합금의 자기적 특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 박사팀은 새로운 공정도 개발했다는데요. 완성된 합금을 잘게 부순 뒤 이를 녹이고 빠르게 식히는 공정을 더해
자성의 특성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플레이크라는데 RS 급냉 응고된 플레이크가 되면서 안에 내부 구조가 나노 구조화되고 비정지가 되면서 자기적 특성이 기존보다는 한 2배 내지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고온으로 열 처리한 재료를 물이나 기름에 담가시키는 담금질을 통해 금속이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천도에서 이제 이게 녹지 않습니까? 녹은 상태는 아주 온도가 뜨거운데 이게 뜨거운 용탕이 밑으로 이제 카파 휠에 떨어지면 그 순간 카파 휠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빠르게 회전이 되면 식은 그 카파 휠 부분이 또 만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냉각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최철진 박사팀은 다양한 공법 개발로 새로운 자석 물질을 만들면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히토류보다는 아직까지는 낮지만 가격적 측면이라든지 기존의 그 굉장히 특성이 낮은 페라이트보다는 특성이 월등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가격, 중간 정도의 성능이면은 충분히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에도 선정됐는데요. 최철진 박사팀이 개발한 이 자석 물질은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40도 정도에서 히토리 자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보면 여기서는 망간비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340도까지는 충분히 특성을 유지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그 내연 기관의 온도가 그냥 300도까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히토리 자석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자기적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죠. 히토류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이를 능가하는 자석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그 소재가 실제적으로 산업계에 응용돼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재료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입니다. 첨단 소재 없이는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빛나는 성과를 이룬 그의 열정은 대한민국을 소재 강국으로 만드는 힘찬 원동력이 됩니다. 들어. 이거 뭔데? 최철진 박사님 앞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게 뭐지? 응?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 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 소재 강국을 이끄는 재료공학자 최철진님께 아주 문구도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놀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그 일이 최종적으로 국내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어떤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자석 소재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한번 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